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0만 2,721명으로 닷새째 20만 명을 넘으며 유행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급증하면서 2주 전보다 2배가량 늘어나 2달 만에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한 뒤 오미크론에 감염된 60세 미만 환자의 치명률이 사실상 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오미크론 치명률은 계절 독감과 비슷했지만 미접종자의 경우 계절 독감보다 6배 높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내일 치러지는 대선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투표소 현장에서 직접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외출 허용 시간은 내일 오후 5시 50분부터인데 투표소와 거리가 먼 농어촌이나 교통약자는 5시 반부터 외출할 수 있습니다. 동해안 산불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림당국은 불길이 거세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울진, 삼척에 이어 강원도 강릉과 동해시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곡물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자 밀과 옥수수, 콩 등 세계 3대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까지 치솟고 있어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 효과도 넉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닷새째 20만 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20만 2,721명으로 전날보다 8,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역 발생은 20만 2,647명으로 수도권 비중이 50.7%, 비수도권은 49.3%입니다.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피해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2명 늘어나 현재 1,007명으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숨진 환자는 하루 새 186명 늘어 누적 9,282명에 달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재택치료를 받는 환자가 11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하루 사이 7,500여 명 증가한 116만 3,702명입니다. 이 가운데 하루 2번씩 모니터링을 하는 집중관리군은 17만 9,187명입니다.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수가 폭증하며 위중증 환자도 늘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50%대 후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9.6%로 전날보다 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0.2%포인트 내려간 55.7%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한 뒤 오미크론에 확진된 60세 미만 환자의 치명률이 사실상 0%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가 없지는 않지만 극소수여서 0%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입니다. 당국은 또 전체 3차 접종 완료자의 오미크론 치명률은 0.07%로 계절 독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60세 이상도 3차 접종까지는 마친 경우에는 치명률이 0.52%로 60세 이상 미접종자 치명률 5.53%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았습니다. 반면 백신 미접종자 치명률은 0.6%로 계절 독감보다는 약 6배 높았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첫째 주 0.1%였던 코로나19 주간 치명률은 지난달 셋째 주 0.09% 수준으로 낮아졌고 중증화율도 같은 기간 0.19%에서 0.16%로 감소했습니다. 내일 대선에서는 사상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의 당일 현장 투표가 실시됩니다. 확진자와 격리자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투표함에 직접 투표할 수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가 확진자 투표 시 유의할 점을 정리해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에게 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외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외출 허용 시간은 오후 5시 50분부터. 하지만 투표소와의 거리가 먼 농산어촌이나 교통약자는 5시 반부터 외출이 허용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인데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친 뒤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동은 걷거나 자신의 차량 또는 방역 택시를 이용해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KF94의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 주시고 투표 사무원 외에 타인과의 접촉, 불필요한 대화 등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소에서는 신분증과 함께 보건소가 보낸 외출 안내 문자나 확진 격리 통지 문자를 보여주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 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게 됩니다. 지난 5일 사전투표 때 종이상자나 쇼핑백을 투표함으로 사용하다 발생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투표를 마치면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즉시 격리 장소로 복귀해야 합니다. 선거 당일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또는 의심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으신 분들은 투표 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개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확진자가 선거 당일 투표를 하는 건 이번 대선이 처음입니다. 대상자를 정확히 추산하긴 힘들지만 재택치료자 115만 명 가운데 25% 정도인 18살 이하를 빼고 사전투표 참가자를 제외하면 5, 6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다음은 산불 소식입니다. 경북 울진의 대형 산불이 닷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산불 진화를 위해 소방 인력과 장비 등이 총동원됐습니다. 산불 면적이 워낙 광범위한 데다 불길도 너무 강해서 진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는 전망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능선을 따라 피어오르는 연기. 진화대원이 굳은 각오로 산을 오르지만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며칠째 이어진 화마의 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면적이 너무 넓어 투입된 헬기 50여 대와 5천여 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 한 구역에 보통 한 구역당 한 30대에서 40대 정도 투입해가지고 진화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화선이 길고 그래서 진도가 많이 나가지 않았다. 바람마저 시시각각 방향을 바꾸며 산불 진화를 방해하고 있고 며칠째 이어지는 고강도 진화 작업으로 대원들의 피로도 높아지는 상황. 산림당국은 앞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남은 불길을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소나무 군락지 선단에 화선을 잡는 데 집중 투입해서 작업을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추가적으로 헬기를 지원받을 예정이고요. 울진군 17%를 집어삼키고 수많은 이재민을 힘들게 한 산불이 빨리 잡히기를 바라고 있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여전히 진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지난 4일 발생한 동해안 산불의 피해가 급속히 늘면서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10시 기준으로 2만 1,800헥타르에 가까운 산림이 잿더미로 변해 지금까지 가장 피해가 컸던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지금까지 피해 면적은 서울 여의도의 75배에 해당하며 축구장 3만 500여 개의 넓이입니다. 2000년 4월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8박 9일간 강릉과 동해, 삼척까지 번져 산림 2만 3천여 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강릉과 동해 산불은 유명 관광지와 주택가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연간 수십만 명이 찾는 동해시 등대마을이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불은 모두 꺼졌지만 곳곳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가파른 언덕 주택가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불길까지 치솟습니다. 저 불이 안 보이나? 저가. 묵호항이 품은 푸른 동해를 한눈에 담을 수 있어 관광지로 명성을 얻던 동해시 등대마을. 불길은 순식간에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강풍을 타고 날아온 불씨는 이 주택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손 쓸 틈 없이 불이 번졌고 일부 주택은 이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두 불에 탔습니다. 여기서 발화가 된 게 아니고 저 옆에 단등선에서 불이 붙어서 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주거하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 잔불로 넘어왔을 때 좀 잡았으면 덜했을 건데. 형체가 남아있는 집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릇이며 옷, 가전제품까지 건질만한 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 꼭대기에 위치한 이 펜션도 불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집기류가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불에 탔습니다.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펜션 앞 조경수도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불에 탄 집 앞 녹아내린 그물이 당시 화마의 기세가 얼마나 강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나마 불이 더 번지지 않고 인명피해가 없었던 건 적극 진화에 나선 마을 주민과 소방관들 덕분. 일부 주민들이 직접 수도관에 호스를 연결해 물을 뿌리고 물량동이를 나르며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호스랑 막 이런 거는 다 어디에서? 각자 집에 각자 그 집 다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비상용으로 많이 있어가지고 연결해서 다 여기 끄고 있었어요. 이렇게 막 호스를 그렇죠. 여기 지붕마다 다 뿌리고. 항포구 앞 가파른 언덕에 빼곡히 자리한 형형색색 집들과 담벼락에 채워넣은 벽화가 바다와 어우러져 관광 명소로 자리 잡기 시작한 등대마을. 예고 없이 번진 화마가 수십 채 주택을 집어삼키며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정부는 산불 피해가 심한 강원도 강릉과 동해시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형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릉과 동해시에 대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재가했습니다. 청와대는 강릉과 동해시의 산불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수습과 복구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산불 피해를 심하게 입은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을 먼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면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이루어집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약재인 산조인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진품이 아닌 유사 제품을 제조 유통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조인은 뇌 대추나무의 씨앗으로 신경 안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불면증 치료 등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한약재 도매상과 한방병원 등에서 무작위로 구매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가짜로 확인됐습니다. 또 10개 제조업체 중 6개 업체가 산조인과 유사한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면조인은 산조인과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효능이나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아 의약품뿐만 아니라 식품 유통이 금지돼 있으며 산조인보다 3, 4배 저렴한 가격에 거래됩니다.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받은 제재 건수가 우크라이나 침공 약 보름 만에 배로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압도적 1위라는 불명예를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7일 글로벌 제재 추적 웹사이트 카스텔룸에 따르면 지금까지 러시아가 받은 제재 건수는 이날 오후 현재 모두 5,53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카스텔룸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칠러 분리주의 2개 주의 독립을 승인한 지난달 21일 이전과 서방이 첫 제재를 가한 22일 이후 제재 건수를 비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이 있던 2014년 이후 지난달 21일까지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2,754건이었지만 22일 이후에 부과된 신규 제재 건수는 무려 2,778건에 달했습니다. 채 보름도 안 돼 러시아가 지금까지 받은 제재 건수를 초과하는 수준의 제재 폭탄을 맞은 것입니다. 국가별로 러시아 제재 부과 건수는 미국이 1,19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캐나다, 스위스, 유럽연합, 프랑스 등의 순서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적어도 초기에는 유럽 동맹에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조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독일이 이에 대한 제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는 등 유럽 국가들이 미온적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럽 국가와 러시아 에너지 제재를 논의했던 미국이 단독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제재 시기나 범위도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Well, no decision has been made at this point by the president about a ban on importing oil from Russia, and those discussions are ongoing internally and also with our counterparts and partners in Europe and around the world. 미국에서 러시아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3%, 석유 제품까지 포함할 경우 8%가량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사우디에 증산을 요청하거나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은 천연가스 필요량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당장 제재에 나서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특히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러시아 에너지 공급은 필수적인 것으로 일부러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네덜란드도 정상회담에서 이를 논의했지만 역시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And here we should not make a mistake. We have to ensure that they don't generate unmanageable risks to energy supplies in European countries and beyond, including Ukraine.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는 푸틴 대통령의 돈줄을 옥죄 초강력 카드로 거론되고 있어 미국 의회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가 단독으로라도 나서려고 하는데 실제 제재가 발동되더라도 유럽이 빠진 경우라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7일 정부령을 통해서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 등의 비우호적 행동을 한 국가와 지역 목록을 발표하면서 이 목록에 한국을 포함했습니다. 목록에는 또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유럽연합 회원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대만, 우크라이나 등이 들어 있습니다. 비우호 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에는 외교적 제한을 포함한 각종 제재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 목소리에도 중국은 러시아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세계는 점차 미국과 서방,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이 두 개 진영으로 갈라지는 조짐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느 나라가 자유와 주권을 옹호하는지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규탄과 제재에 중국도 합류하라는 압박입니다. 왕이 부장은 그러나 나토의 동진에 따른 러시아의 안보 우려가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必须坚持安全不可分割的原则，照顾当事方的合理安全关切。 왕이 부장은 다만 적십자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를 촉진할 뜻도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不管国际风云如何险恶，中俄双方都将保持战略定力，将新时代全面战略协作伙伴关系不断推向前进。 최근 2달 동안 중국은 러시아에서 수입을 35.8%나 늘렸습니다. 여기다 제재 불참을 분명히 한 만큼 반사 이익까지 예상돼 러시아와의 무역량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국이 제재로 고립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지원 입장을 재차 확인함으로써 세계는 미국과 서방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개의 진영으로 갈라지는 양상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국제 원자재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밀이나 옥수수 같은 곡물은 수급 불균형으로 이미 가격이 20% 이상 오른 상태에서 악재가 더해져 시장이 거의 패닉 상태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세계 곡물 시장은 기후위기로 생산량이 줄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지난해 이미 가격이 20% 이상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단일 국가로는 밀 수출 세계 1위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악재가 더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밀은 5위, 옥수수는 4위 수출 국가입니다. 아직 직접적인 수출 통제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흑해연안의 항구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세계 3대 곡물인 밀과 옥수수, 콩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밀은 서방의 스위프트 제재 이후 시카고 곡물 시장에서 연일 상한가를 기록 중입니다. 곡물 거래 단위인 1부시엘당 가격은 스위프트 제재 직전 8.6달러에서 11.34달러까지 올라 불과 4거래일 만에 31% 폭등했고 옥수수 가격도 14%나 올랐습니다. 밀 가격은 역대 최고 수준이고 옥수수는 지난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전 세계 밀 생산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영향력이 약 30% 정도 수준이고 러시아산 공급이 없어지면 공급 쇼티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라니냐의 영향으로 남미 지역에 2년 연속 가뭄이 계속돼 콩 생산이 급감한 것과 최근 해양 운임과 환율이 오른 것도 곡물 수입 단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수입 곡물은 70%가 사료로 쓰이고 나머지 30%는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곡물 도입 가격 상승은 축산과 가공식품의 가격 상승 압박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수입 단가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나라에 반영되는 데는 최소 3개월에서 5개월 후부터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져 곡물 가격이 계속 치솟으면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국내 물가는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곡물 가격 급등은 중동 등 다른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요소로까지 번질 수 있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한층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에서 핵 사고가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AEA 이사회에서 지난 4일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단지 내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언급하며 방사능 유출은 없었지만 아슬아슬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화재가 발생한 건물과 원자로 사이의 거리는 450m에 불과해 자칫 대형 원전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원전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분쟁 당사자들과 만나러 체르노빌로 갈 의향이 있다고 한 점 등을 거듭 언급하면서 회담 장소는 어느 곳이든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은 아직까지도 불길이 잡히지 않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죠. 이처럼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산불은 주로 건조한 봄철에 자주 발생했는데 이제는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다른 계절에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날씨학 개론에서는 가뭄과 산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